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 국어학원에서 동국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수훈입니다. 네, 저번 주 5월 2일에 이제 동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동국고 학생분들은 입학 후에 처음 보는 학교 시험이었을 텐데, 처음 보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저번 주에 다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또 하필 또 학생들이 3일부터 금요일부터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푹 쉬게 되었는데, 일단은 푹 쉬면서 여행도 가고 잠깐 휴식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정말 1학기 기말고사를 또 대비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어땠고,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에서 볼 수 있는 동국고 국어시험의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분석 및 피드백이 가장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의 자신의 약점, 취약점, 실수 등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발전과 피드백을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열매국어원에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는 1학기 중간고사 간략하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열매국어,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동국고 국어 수업을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동국고 전체적인 경향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작년 기준 성적인데요. 2023년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과 동국고등학교 국어 내신 성적을 좀 비교한 건데, 보시다시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동국고에서 3등급을 하면 전국에서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을 한다면 전국에서도 2등급, 1등급을 한다면 전국에서 1등급인 것처럼, 그러니까 동국고 국어 시험이 일반적인 모의고사, 학력평가 난이도랑 좀 출제 경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신 성적 자체가 모의고사 성적과 좀 유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1학년 중간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교과서에서만 거의 출제됐습니다. 학교 학습지가 있긴 했었는데 학교 학습지에서는 거의 3작품에서 4작품 정도가 출제되었었고요. 문제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4문제가 나왔어가지고 또 이것도 작년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와 동일한 교과서 시험 범위 똑같이 1, 2단원에서 시험 범위가 출제되는데요. 뒤에서 좀 더 차이점 한 번 더 위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일단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같이 포함돼가지고 좀 시험 범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1, 2단원만 하더라도 약 6개의 본문, 그러니까 6개의 작품들을 좀 알아놨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학력평가가 들어오면서 한 10작품, 12작품까지 늘어나면서 좀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서 아마 문제 자체는 좀 쉽지 않을까 예상했던 거와 똑같이 시험 범위가 많은 만큼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웠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되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번 1학년 친구들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보통 동국고가 그래도 반이 10개에서 12개반까지 되는데, 이번에는 9개 반이고, 또 학생 수가 또 적기 때문에 매우 치열해져. 또 상대평가에서 4%, 11%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경쟁이 좀 더 많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런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내신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런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었고요.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좀 작년보다 축소되었고 학생 수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상승 및 출제 유형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출제 유형의 변화를 예측한 건 뭐냐면, 지금 동국고등학교가 이 교과서, 그러니까 이 지학사 교과서를 거의 5년에서 6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문제 출제 유형이 거의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출만 봤어도 좀 대비가 됐던 게 동국고 시험이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확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기출만 봐도 거의 대부분 이제 90점, 100점까지 얻게 되니까 이 동북부 측에서도 문제 출정을 좀 바꿔가지고 기존에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 혹은 기존에 출제하지 않았던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작년부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출제 유형의 변화를 예측해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작년 혹은 3년 전 그 기출 문제와 비교하면 문제 출제 유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또 달라졌느냐 하는 건데 기존에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또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서 볼 텐데 이게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이 들고 1학기 기말고사 혹은 추후에 있는 2학기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의 변화를 또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 점을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비공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교 학습지나 수업 시간에 따로 알려주지 않은 외부 지문이 서술형 문제를 출제되었지만 그렇게 난이도는 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평이한 난이도였는데 이 점에서 좀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동북부 측에서 점차 이제는 확실하게 학생들의 문학 기본 개념을 좀 요구하는 게 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과서 내에서,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서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암기만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면 이제는 동북부에서 문제 출제 유형을 변화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점차 모의고사와 되게 유사한, 모의고사는 보통 암기력보다는 개념 응용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학생의 문학 기본 실력, 국어 기본 실력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는데 동북부에서 이게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북부에서 이제 특히 문학 파트에서 감점을 보이고 싶다면 이제는 문학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학 자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소위 말해서 문학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탄탄하게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국어 기본 개념이 또 중요했고 그 다음에 어휘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었는데 그 두 문제가 일반적인 내신형 문제라기보다는 모의고사처럼 그러니까 뭐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좀 모의고사와 관련된 어휘가 많이 출제됐고 또 그 어휘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좀 한자로 또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휘력까지 많이 요구하는 게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내용을 쭉 말씀드려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문제 출제 유형이 변화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서술형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국어 기본 개념과 어휘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점차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거는 제가 이제 3월달 들어가기 전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건데 1학기 중간고사 중요한 이유였었는데 물론 이번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뭐 못 본 친구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지만 일단은 그래도 잘 본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1등급 학생들은 감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급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을 잃지 않도록 제일 유지하는 게 좋고요. 혹시나 중간고사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면 자신의 취약점, 약점 혹은 실수를 분석해가지고 기말고사에서는 그 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2학기 때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건 서술형 1번 문제였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문제였습니다. 원래 여기서 곰곰과 지기라는 작품이 출제됐는데 이 두 작품이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이 보통은 원래는 객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 자체를, 여기 있는 이 표 자체를, 이 표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교과서 학습활동에 있는 파트였는데 이 표 자체를 좀 띵 하고 띄워준 다음에 곰곰과 지기설화를 비교 대조해라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그런 객관식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관식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었던 개념들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면서 이거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1학기 기말고사 혹은 추후에 있는 2학기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서술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6가지 써야 돼서 각 1점씩 부분 점수가 있었지만 1등급 혹은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라면 이 6점 모두 다 맞았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객관식 4번 문제도 1등급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 문항이었었는데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기억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 방법, 그러니까 이거 문학 표현 방식, 문학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기억과 관련된 표현이 뭐냐면 반어법이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학생들이 이 기억에서 나오는 표현 방식 반어법인지 반어법인 개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선주 중에 반어법이 어디 있는지 그걸 또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동국고 국어시험 시그니처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시그니처까지는 좀 색깔이 좀 변했고요. 원래 시그니처 문제는 이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고전 문학으로 나오는 게 시그니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출제 유형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보면서 정말 동국고가 이제 단연간의 문제를 출제하면서 너무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문제 유형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변화된 문제를 또 맞추기 위해서 1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는 고전문학으로 했지만 이제 현대문학 출제하고요. 또 하나 교과서 본문 개념, 그러니까 기억의 표현 방법은 교과서만 보면 파악할 수 있었지만 또 하나 문학 기본 개념, 국어 기본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반어법을 학생 스스로 찾았어야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 학습이 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저희가 그냥 이번 올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동국고에서는 문학 기본 개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열매국어원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만 모아놓은 국어의 도구라 해가지고 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재 따로 수업을 하고 매주 또 테스트를 보면서 학생들 국어의 자체, 문학 기본 자체의 실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1학기 중간고사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원래 피드백이라는 게 좀 개별적으로 해야 좋은 건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좀 두루두루 보편적인 일반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1등급 결정 문항이었는데 이 4번 문제를 혹시나 틀렸던 학생들이라면 문학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기본 개념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4번 문제는 동국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나오는 게 거의 문학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4번 문제를 틀렸다면 문학 기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좀 더 다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 2단원에서 혹시나 2단원 파트가 한국의 정체성 혹은 유전자 변형 농성물 토론 파트였는데 이게 어찌 보면 화법과 작문, 독서 파트를 할 수 있는데 이 파트에서 혹시나 오답 문제가 있었다. 왜냐면 또 이번 시험도 쉬웠거든요. 난이도 되게 쉬웠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답 문제가 있었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아직 본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이해를 안 한 거죠. 빠뜨린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2단원 파트에서 오답 문제가 생겼다면 시험 범위 내 모든 개념이 아직 다 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나 추후에 있는 2학기 시험에서는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 기말고사 때는 예상 시험 범위에 5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5단원이 2단원이랑 되게 비슷해요. 문제 출제 이용도 날 수 있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5단원 공부하실 때는 본문 내용을 100%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먼저 드리자면요, 난이도는 중1에서 중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극강의 오답률을 보이는 최고 난이도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좀 실수를 유발하거나 조금 중3 정도,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을 딱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돼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기 때문에 예상 등급컷은 아마 이것도 조금 더 올라줄 수 있겠지만 1등급은 90점대 초중반,
그 다음에 2등급은 80점대 중반 혹은 후반, 3등급은 80점대 초중반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문제 유형은 모의고사 시험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개념의 응용력, 그 다음에 문학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어휘력을 요구하는 게 이번 시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를 교과서와 학교 학습지에서 나왔었는데, 네. 작년 시험 범위와 동일했고요. 그래서 아마 1학기 기말고사도 작년 시험 범위와 유사할 거로 보이고, 이렇게 된다면 제일 걱정하셔야 되는 게 써있듯이 2023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문법이 출제됐는데 문법의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법이 시험에 출제된다면 의문과 의문의 변동 파트 한 번, 그 다음에 단어와 형태소 혹은 품사까지 한 번,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파트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한 번 이렇게 출제되는데, 작년에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동국고에서 어떻게 하냐면 의문의 변동, 단어, 형태소, 품사, 중세국어까지 다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이랑 지금 올해랑 시험 범위가 계속해서 유사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또 이렇게 문법에서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는 조금 쉬어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그래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은 문법 책부터 꺼내가지고 문법 개념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문법은 한 번 수업했다 해서 바로 이해할 수는 없고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해했을 때 한 40에서 50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50에서 60, 또 한 번 봐가지고 60에서 70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문법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혹시나 문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또 하필이면 또 이번에 시험 기말고사가 또 미뤄졌기 때문에 아직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여유 있다 해서 좀 방심하지 마시고요. 길어진 시험 대비 기간만큼 더 개념을 많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말고사는 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 기말고사, 전화 위복의 기말고사인데, 파죽지세라는 건 정말 적을 막 무찌르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1학기 중간고사의 좋은 흐름을 가지고 쭉 기말고사까지 가가지고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파죽지세 기말고사고요. 혹시나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좋지 못한 성적을 받으신 학생들이라면 지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자신의 약점, 실수로 파악해서 그를 보완한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에서 역전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물론 이거는 좀 파죽지세 학생들이랑 겹칠 수 있는데 파죽지세 학생들이 분명 방심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동국고 문법 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문법에서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위복을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끄러지는 것, 역전을 노려야 되고요. 파죽지세 학생들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1학기 기말고사 예상 시험 범위는 3단원의 문학 한 작품, 4단원 문법, 5단원 독서 혹은 화법과 전문 파트인데 5단원도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특히 2단원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잘 확실히 공부를 안 하시고 있다면 이제부터 슬슬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범위가 많아요. 문법도 개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 뒤늦게 5월 중순이나 6월달부터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첫째 주, 5월 초부터 문법 개념 혹은 아니면 문법에도 좀 자기가 본인이 약하다 그러면 일단은 3단원과 5단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3단원과 5단원의 본문 내용을 확실하게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1등급을 필요해서는 문법이 필수적으로 공략이 되어야 됩니다. 동국고 문법 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동국고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다가 자기네들 학교 국어 문법 시험을 보고 나서는 문법 너무 싫어요. 문법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 좀 질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국고 문법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요. 매우 지역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은 꾸준히 단계별로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오답 분석 및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점 받으신 분은
잘하셨는데 100점 받은 분도 네, 조심하셔야 돼요. 100점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맞나? 2번인가 3번인가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들에서 자신의 실수 혹은 자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기말고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방심하지 않는,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기말고사 한 발 남았습니다. 네, 기말고사 아직 남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역전을 노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보시면 전화해볼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많습니다. 거의 벌써 저희 학원에서부터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성적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쌤 진짜 저 기말고사 열심히 하려고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특히 기말고사에서는 문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 안타깝지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분들 혹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한 분들은 네, 똑같이 3단원, 4단원, 5단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문법 네, 문법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기본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냥 보통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온 친구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실전 연습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습을 좀 실전처럼 자기가 진짜 시험장이라 생각하고 이게 정말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더 중요하고요. 기출 경향에 맞춘 예상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실수를 보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역전을 노려야 됩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이건 좀 잘못됐는데 네, 방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 고쳐서요. 방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기말고사 분명히 방심하는 1, 2등급 친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미끌거리는 그 자리를 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네,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에서 강점만 보인다면 충분히 짧게 기말고사에서 역전할 수 있으니까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더 설명드릴 게 저희 그럼 열매 국어에서는 어떻게 논문고 국어 수업을 하고 있냐? 제일 첫 번째 개념 교재를 통해서 시험 범위 개념 학습을 하고요.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8주에서 10주간의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그 수련회로 인해서 1주 더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12주까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말 꼼꼼하고 빈틈없이 개념 수업을 하고요. 또 계속 개념 수업만 하면 학생들이 질립니다. 그러고 학생들의 약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 정리,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학생들의 성취도까지 꾸준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꼭풀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번에 올해 가장 또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었는데 동국고 시험지와 유사한 꼭풀모의고사 진행으로 꾸준한 개념 확인과 실전 연습을 그러니까 이따 뒤에서 보실 텐데 정말 최대한 네,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크기도 비포용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역시 글자 크기 혹은 글자 폰트까지 읽고 동국고 실제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국고 출제 경향 혹은 출제 경향의 변화 문제들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학생들의 개념 확인과 실전 확인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문제풀이와 꼭풀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약점을 분석합니다. 취약점을 분석해가지고 이를 보충하는 1대1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1대1 개별 클리닉은 별도의 추가 수강료는 없고요. 그냥 학생들이랑 저랑 스케줄 맞춰가지고 수업 이후, 정규 수업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하루하루 더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학생이 좀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랑 또 따로 하루 더 맞춰가지고 대면 보충 수업도 따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저희하고 꼭풀 모의고사인데 퀴즈를 하자면 둘 중 어느 게 실제 시험일지 네, 아마 이게 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열매국어 블로그 사이트에 한번 더 올릴 텐데요. 이게 오른쪽이 네, 실제 시험지고요. 왼쪽이 저희 꼭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프린트하면 좀 달라졌는데 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 시험 문제는 열매국어원의
동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대비 문제입니다. 동국고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춘 시험 문제로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OMR 카드도 똑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50분 똑같이 줘가지고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기는 여기 맨 마지막 동국고등학교 마크를 뺐어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 할 수 있겠지만 학생이 이걸 들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했답니다. 친구들이 야 이거 왜냐면 또 여기에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라고 써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 시험쯤에 이렇게 23학년도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이게 24학년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야 이거 실제 시험지 아니야? 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오해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 마크는 혹시 몰라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전 연습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 취약점을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그 문제풀이도 줍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 문제가 필요하다면 기본 문제, 아니면 1등급 받은 친구들은 기본 문제를 이제 더 풀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 매우 지역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 위해서도 또 따로 문제를 주고 있고, 혹시나 개념이 아직 부족한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보충을 해가지고 더 대면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딱 기말고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 전화예요. 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받은 학생들은 파죽지세로 따다닥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전화이고, 그래서 반드시 역전할 수 있으니까 그 역전의 기회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매국어원의 동국고 국어 전임하고 있는 사수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언제나 또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동국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나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